근데 그 시인들이 시보다는 사회운동 쪽으로 이렇게 한 발 더 쏠리게 되는 거, 연대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거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더 띠기가 쉽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는 저는 그 목적 시 쪽보다는 오히려 그 순수 예술 쪽에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 그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 색채나 기타 사회운동 쪽의 그 색채를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모두가 그 사회생활이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 안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이게 뭔가 모르게 전체주의적이고 뭔가 모르고 시스템적으로 잘못됐고 옳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묵인을 한다. 그것은 시인으로서 마땅히 저항해야 되고 거기에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그 사회 시스템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한참 그 문단에서 그 성폭력 관련해 갖고 미투 운동이 한참 그 있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헐리우드에서도 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미투 운동이 예, 영화계에서 예,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술이나 이쪽에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그 개방돼 갖고 있어요. 성적으로는.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용인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굉장한 폭력이거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게 강요를 당해서 그런 것을 한다. 그것만큼 더러운 것이 없잖아요. 정말 평생 그 마음속에 그 힘든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용히 묵인하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가해자라는 사람이 계속 그런 것을 타인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기생충같이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이거죠. 선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어버리면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굉장히 많이 더 많이 증산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진흙탕 같이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문단이 그렇게 그 아주 오염되고 나쁘게 돼 있다면은 그 똥물 같은 그 진흙탕을 밟고 아이 눈 감자 그리고 나만 더 깨끗하면 되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공산사회에서는 공산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 서구 유럽에 좀 깨끗하게 잘 그 시스템화 돼갖고 사회가 감시체계가 잘 돼갖고 있고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는 사회는 더 나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가 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결국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똑같이 이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흙탕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필요해. 근데 그게 결국은 저항정신, 권력의 저항,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인 질서와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예. 기존의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선전선동을 일삼는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특히 뭐 그런 대표적인 운동을 하는 페미니즘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실리와 이득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의 뭔가를 실리나 이익을 추구하는 거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페미 운동이라든가 순수한 사회 운동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지렛대를 삼아서 조그만 것을 더 부풀리고 더 많이 그 과장해서 그걸 지렛대를 삼아서 극수화시켜서 자기가 그걸 마치 해결한 것 같이 해갖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을 순수하게 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운동이 오히려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된 계기가 되고 정말로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하고 그걸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진작 더 피해자가 있게 되고 그래요. 거기 이용당해 가면서. 그런 페미 운동에 대한 순수성이 떨어지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회운동은 더 큰 죄악이 된다니까요. 그것은 오히려 법으로 해결한 게 몇 배 더 깨끗하고 낫다는 거야. 이게 법과 시스템이 더 맑아져야 된다. 근데 그 법으로만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 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차 가해 문제도 그 문화 안에서 기득권 문화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가하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 압박이고,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구호화시켜서 여론으로 몰아가고 그런 이제 경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성격상.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소수가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뭐 써먹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많은 신도들의 그거를 빨아먹듯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희생을 담보로 해서 어떤 딜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페미니즘적인 운동이 다 그런 식으로 또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페미니즘 운동이 생기게 된 그런 취지와 정신에 공감을 하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약자를 연대하면서 그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페미뿐만 아니고요. 사회 전체 시스템 안에서 약자와 노약자,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인권, 어린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물려갖고 있어요. 다 물려갖고 그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법적인 그 배려가 옛날에는 처백해갖고 있고 아주 취약해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근대법의 그 발달로 인해 갖고 지금은 많은 것이 그 인권 보장이 돼 갖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도 그 취약 지역에서의 많은 이 사각지대에서는 많은 것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것을 여론으로 갖다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확실하게 그 한다면 우선 법적인 것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 법의 그 심판을 받고 법에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이 안 됐을 때 그걸 해주는 것이 이 여성단체든지 장애인단체든지 기타 이제 그 노동운동 쪽에서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기득권적인 그 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여론을 갖다 등에 업고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결탁이 돼 있을 경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벽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정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전이 나오는 거고 여론몰이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법이요, 그 사람들을 보호 안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법은 잘 돼 있죠. 반칙이에요, 반칙. 예. 권력자나 가해자라는 자기의 힘을 갖고 있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가해를 해요. 네. 뭐 장애인이나 뭐 그 여성이라든가 어린이가 어떻게 그 가해를 해요? 거기는 항상 피해자 입장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법이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돈으로 무마하고 저거 모가지 자른다고 그래갖고 직장에서 털어내려고 그러고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몰아가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여론을 끌고 와서 그 여론에 의해서 자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게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그 선전선동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가버리는 거야, 이것이요. 팬미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시작했던 분들은 대단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깔끔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오염물이 섞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건 남성하고도 같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까지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결혼을 해서 순수하게 같이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는데, 그리고 서로가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남자가 전부가 그렇게 적 같으면은 뭐 이 세상에 난 존재하겠냐?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야. 그거 페미운동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로가 존중하라고. 옛날에 그 소학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대하는 것도 백년소님을 대하고 존중하라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서로 존중하라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페미운동 같은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교 사회 시스템을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자가 피해자고 여자가 노예같이 부림당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걸 백년손전같이 그 존중을 하면 뭐예요?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진흙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을 갖다 바꿔야 되고 내 판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 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더 과장된 적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러링이 생겨나게 된 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먹히지를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정말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게 없잖아요. 계속 일베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그 인터넷상의 몰카라든가 사이트라든가 그런 거에서 계속 주장을 해도 잘 먹혀들질 않으니까 이제 미러링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과 남성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웜화대로 발전하게 된 거고, 그거를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력 자체는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런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진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래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 사람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고. 그런데 어쨌든 미러링이 생겨나게 된 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시킬 수 없으니까 여성과 남성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게 더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작은 그 눈덩이였는데 구르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밑으로 더 내리막길을 만약에 내려간다고 할 때는 가속이 붙잖아요. 무게도 더 커지고 사람들의 주장이나 구호도 많이 실리고 그렇게 되면서 더 커지게 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시인들이 이렇게 문단의 성폭력에 반대하면서 그 거부하자, 게시하는 거를 거부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진흙탕을 갖다 없애고 똥물을 없애고 정화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은 자기가 밟고 자기가 지나가는 땅을 깨끗이 해야 되지. 네. 그 진흙탕 속에서 자기가 백날 노력해봐야 자기도 진흙탕 속에 그 진흙 다 묻히고 똥물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그 공간은 자기가 깨끗이 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그게 이제 정치적인 노력인 것이고 자기 안에서요. 근데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나 큰 권력들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예. 그 권력을 깨부시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뭉쳐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고 그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은 항상 그 똥물을 받고 항상 그것을 큰다면은 그게 커지겠어요? 나무라는 것이 좋은 자리와 좋은 흙이 있는 데서 자랄 때는 쑥쑥 크지만은 씨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돌밭에나 자갈밭에 떨어지면은 그게 잘 클 수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밟고 있는 똥물 내가 피한다고 저만큼 가면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시지만은 시를 못 쓰고 나와야겠죠. 거기서. 그러면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그런 좋은 시들을 접하지 못한다는 게 또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찾아볼 사람들은 그게 또 시집으로 자기가 또 묶어가지고 좋은 시들을 써서 발표를 하면 돼요. 나중에라도. 그러나 거기에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고 잘한 것이라고 나는 봐요. 자기 불이익을 감수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항상 필요하다. 시인은 특히.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취지에 공감한다면 같이 연대를 하는 게 맞다. 당연히 연대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용납을 하고 가면 안 돼요. 그걸 썩게 놔두는 것도 그것도 크게 잘못된 거야. 그걸 묵인을 한다. 그런 것을 묵인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썩어가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계속 쳐다보고 한다. 그것은 시인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시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최소한 자기 양심에서 사물을 보고 내가 사고하고 있는 세상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게 써야 될 사람이 시를 쓰는 것은 그걸 다 용인을 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자기 속에다 두고 한다. 그게 깨끗한 글이 나오겠어요? 나는 그거 일반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시를 보는 기준은 그래요. 그냥 자연을 노래했던 무엇을 노래했던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꾸 들여다보고 저는 시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가 그 중에서 제일 낫고
음악이나 미술이 좀 낮고, 저는 그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위선으로 해갖고 그렇게 했다. 그거 용납하기가 좀 쉽지 않죠. 적어도 시인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참여하는 시인들 있잖아요. 참여 시인들이. 그거 오염이 좀 잘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뭔가 모르고 그쪽으로 한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 목적을 해갖고 자기 그쪽을 달성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던데, 그런 경우는 또 시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봐도 그래요. 대중을 향해서 선전선동의 효과를 하려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가지는 성격, 특질하고 많이 이게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적인 문학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보죠. 제가 한나 렌트를 전번에 전체주의를 다룬 이유가요. 이제 지금 시의 순수성과 목적성, 네. 그거 두 개에서 전체주의라는 것은 시와 문학과 예술이 다 전체주의의 하나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부산물로밖에는 안 보여요. 도구로밖에는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가 시로서의 순수하고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순수하고 예술이 예술로서의 순수함을 다 파괴를 당해요. 그렇죠. 그 하나의 우상이나 한쪽의 전체주의를 위해서 갔을 때. 그래서 시인이라 예술가는 강한 저항, 전체주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나온다. 특히 시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시를 제대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를 먼저 다뤘는데, 다음에 그 전체주의와 이 시와의 관계, 시의 자유성과의 관계, 그 부분을 이제 다뤄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 페미도 하나의 전체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선전선동을 해가려면 약자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하려면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 전체주의에 대항하려면 어느 정도의 같은 맷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싣고 가는 거죠. 구호화시켜서. 그런데 지금의 페미라든가 기타 워마드, 아까 말하는 일베요? 그쪽은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시키면서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나는 거라고 봐. 심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어떤 양상들이요? 지금은 내가 볼 때 페미의 순수성이 정말 많이 훼손됐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도와주거나 그렇죠. 지원하려는 것 목적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 영향력, 정치적인 예. 세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쪽에가 정치 목적과 선전화되어 버렸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 하려면은 그냥 법적인 도움과 그 사람의 아픈 고통과 이런 것을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온 천지 동네방네 다 떠들어갖고 전 세계가 떠들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 주기가, 그 사람 인생이 물론 잘못한 것도 심하게 많지만은 의도치 않는 피해자도 생기지 않을까. 너무 심하게 페미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봐서 자기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 있지만은 오히려 꽃뱀같이 이용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가려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순수성을 끝까지 갖고 가야지, 그다음부터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큰 불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되면은 점차 더 나아지고 법이 더 올바르게 정착되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게 그냥 하지 않나, 요즘에 같은 경우는. 꽃뱀 같은 행동을 하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조장하고 만들고 예. 상대를 진흙탕 속에 같이 빠뜨리는 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꽃뱀으로, 예. 꽃뱀, 방울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치욕적이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도 더 못하고 말도 더 끙끙대고 못해요.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길 원하지 엄청나게 않고.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사람을 정말 조용히 가족도 모르게, 네. 친척도 모르게 가해자만 갖다가 사회로 매장시킬 정도로 아주 그걸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분리를 시켜나가고 그 사람에서 2차, 3차 가해를 못 당하게끔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근데 또 경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이제 가해를 했더라도 경중을 따져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꽃뱀 같은 그런 식으로 역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계를 더 하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아니요,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첫째.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순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새가 커지게 되는 게 사람들한테 그 과도한 그런 거를 부풀리게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모여들고 그런 어떤 영업 활동에 있어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면 굉장히 선전선동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되고 그런 과장되게 부풀린 메시지에 또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잡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경중을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좀 확실히 하면서 이거를 하는 게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가치와 순수성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형국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사회가 너무나 개인의 신상과 그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헐뜯고 뜯어먹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참 그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거 가장 순수해야 될 분단과 그 시인들 세계 안에서도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연대하는 게 맞고 고쳐야죠. 그리고 문단에서 좀 그래도 권력적인 행사를 한 사람들이 정화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다 묵인을 해버리니까 그게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걸 묵인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것을 묵인을 하는 것은 시대의 그 양심을 재버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그 잘못된 거야. 모든 것이 또 가다 내가 보면은 사회에서도 그 인사 문제예요. 승진과 인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그 불공평하고 썩었어요. 특히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렇게 친인척 그 능력 위주로 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만큼 회사를 위해서 그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공헌을 했나.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심사해버리면 돼요. 승진심사. 공무원 똑같아요. 누가 얼만큼 오래됐고 뭘 어떻게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나 정치운동 한다고 군수나 시장 될 때 노력해줬으니까 하고 아이고 어디 누구에서 더 높은 사람들 아니면 친인척 누가 봐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봐주고 이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승진할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그 승진 안 되려면 가서 위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위에서 누르려고 그러고 더 이상한 거나 하려고 지가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 진짜로 일할 사람들이 참 침체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가. 할 줄도 모르고 할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먼저 올라가서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지가 권력 부리고 있다. 말하자면 성추행이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돈이나 빼먹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어떤 권한을 쥐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계속 요청하는 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형국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 시스템도 그런 대로 잘 했고 의료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한 번을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공산사회는 공산사회구나. 네. 공산사회란 건 함께 할 공짜에다가 생산할 산자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생산과 분배를 같이 한다, 똑같이 한다. 이거 공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면서 공산사회가 정말 같이 해야 되기가 쉽지 않겠다. 저 사회는 참 뜻은 좋은데 저 같이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천만에 대한 도시를 갖다가 막아버려 덮어지지 않게끔 한다는 뜻에서 막기는 막았죠. 안 그러면 중국 전체가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막았으면 중국에 물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전 세계에다 다 공급할 정도로 넘쳐나는 게 중국인데 왜 그 안에 중증 환자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바깥으로 소통이 되게끔 이게 빼내오질 못하고 거기다 딱 막아놔놓고 죽든 살든 그렇게 한 것 같은. 방치해둔 느낌이죠. 아니 방치는 안 했겠죠. 근데 그 물자도 부족하고 뭣도 못하고 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냥 안에서 굶어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라에서는 통제만 하겠다.
지금 그 시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모든 물자를 분류를 해주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때려가지고 잡고 막 그러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이번에 그 우한 사태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성수가 단 걸 알아요. 왜냐면은 그 폭동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전혀.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 시민의식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10배, 몇 배가 더 열악했을 것인데도 그걸 지켰다. 대단하단 거야. 그 문화민족으로서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어려움에 다쳤을 때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나면은 옆에 지진이 흔들리고 다 깨박살이 나도 그냥 줄을 서요. 근데 미국은 지진이 나면은 마트부터 털잖아요. 깽이 돼버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총이 지금 엄청 팔리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깽이 코로나가 돼버리고 번지면서. 그 사람들 문화 자체가 그 서부를 지배했던 그런 성격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깽이 돼버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그한다 해갖고 그걸 또 보호를 해줘, 그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민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법으로 다 규정을 해갖고 법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일본이라는 것은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나라 같은 거야, 이게. 아직도. 그냥 국민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전부 다 줄 서갖고 하고 그거 다 따라가. 근데 중국도 그런가 봐. 아무도 안 있나. 근데 우리나라는요, 누가 조금 잘못한다 하면 광화문으로 다 몰래 가버려요. 촛불 든다고 난리 쳐버렸지. 전번에 또 10월 달에 조국 그거 한다고 난리를 쳐버렸지. 그냥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는. 주장이 무대기로 해갖고 주장을 하이제껴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스펙타클한 나라가 없는 거야, 이게. 나는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도 중국이나 그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낫다. 다른 나라 가서 이거 살겠냐.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도 옳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국민성은 대단하다. 같이 이겨나가려고 그러고 같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디 뉴스에 봤던가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마스크를 만들어서요. 공무원들한테인가 어디 무슨 그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충청도였던 것 같은데. 네. 충청도였어요? 충청 지역이요. 그걸 10개인가 20개를 밤새도록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거 한 땀 한 땀 바늘로 떠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상에 나눠줬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정이 있는 마음을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 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아주 잘 극복해서 서로가 아까 그 할머니요. 80대 기초수급자 어르신 부산 북구 덕천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셨다네요. 아, 그랬대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그 할머니 참 미싱이 고장나가지고 손바느질로 그래서 이거를 끼고 있다고 직원들이. 그래도 훈훈한 미담인 것 같아요. 거의 과로사로 사망한 공무원도 막 나오고. 네, 그 공무원들 진짜 고생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봐야죠. 네.